절대로 리더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을 하지 마. 지금 하는 짓거리 보세요. 이쪽에 태극기 그 사회에서 정당 하나 만든 어떤 정당은 요즘에 지나가면서 애국운동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문재인 죽여라, 문재인 그만둬라 하지 않고 황교안 퇴진하라,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휴 정말 한심들해갖고 뭐 생각은 자유니까 뭐 우리도 자유한국당이 정신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거 우리 보수끼리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집단 리더십이 황교안 요번에 좀 얘기 듣는 것 같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와갖고 아직도 시민사회와 반반 해도 모자랄까 하는데 한 7대3 정도 섞어서 확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난번 5번 집회에 이어서 요번에 집회할 때 달라진 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뭘 발견하셨어요? 황교안 혼자 독주하다가 과거에 자기의 경쟁 상대이던 김진태와 오세훈을 단상에 세우는 걸 보면서 아 우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구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몸집을 불려라. 집단 리더십, 집단 지도 체제를. 최악의 경우 황교안 하나가 나가 떨어진다 해도 제2, 제3의 황교안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쟤네는 줄줄이 있잖아요. 노무현 때 노무현이 1위 주자로 나설 줄 알았습니까? 어리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4위, 5위 될까? 김근태 씨, 뭐 이해찬 씨, 뭐 이런 사람들이 1위, 2위 후보였지 노무현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놈들이 이 짓거리를 해요. 그냥 자기네 가치를 위해서는요. 좀 약간 속된 말로 띨띨해도 그 목적에 사용하고 폐기처분할 때 폐기처분해. 이게 좌빨들인데 우리는 똑똑한 사람, 다른 사람 다 죽이고 혼자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추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는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은 그래서 그러면 이런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바로 집단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하나 최종 결정하지 말고 오픈해놔라. 요즘에 문창극 씨도 제가 알기로는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분이에요. 황교안보다 뭐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4분, 5분, 6분, 10분이 생길 때 우리 몸집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 지지자끼리 싸울 필요 없잖아요. 일단 우리끼리 같은 팀이 되자. 절대로 우리끼리 우리 장수 뒤에서 우군에게 총질하자. 지금 우군에게 총질하면서 태극기 집회 하잖아요. 저는 그건 절대로 망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 리더십으로 모이자.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만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분을 우리에게 설득을 해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리더십이 되면요. 황교안 혼자서 가진 것보다 문창극 씨, 오세훈 씨, 김진태 씨 뭐 그 이외에도 제야에 발굴하지 않은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그런 분들이 모일 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지약과 경륜이 나오겠습니까? 혼자서 아예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뉴코리아의 새로운 비전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패러다임.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집단 리더십과 집단 지성을 통해서 지금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자유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 있잖아요. 이번에 조국에게 감사한 것도 참 많은데 이놈이 카밍아웃을 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 산호맹 아니었냐 했더니 확실하게 자기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면요. 내가 젊어서 철몰라서 그랬다. 나 거기서 손 꼈다. 결별했다. 얘기해야 되는데 대답 하나도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첨언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서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니에요? 탄핵 사태 때 촛불 세력이 민주주의가 문제다. 해답은 공산주의다. 이 짓거리 하면서 그거 써. 여러분 아마 저는 동영상 다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으면 민주주의 자체에 계속 고쳐나가죠. 왜 우리 헌법이 부정하는 보안법에 위배되는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을 얘기합니까? 이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경악스러운 말은 우리나라는 토지 국유제가 필요하다. 정말 쫓아가서 조인트 한 대 까고 싶더라. 여러분 그 말은 빨갱이 국가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 집 땅 문재인이 땅 마음대로 하는 건 진짜 괜찮아. 근데 우리 땅 왜 건드립니까? 지가 뭔데 우리 땅을 건드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지가 뭔데 감히 토지 국유화를 얘기. 나는 빨갱이 사상이다. 있는 거 부자들 돈 다 뺏고 악덕 지주들 돈 뺏고 토지 다 뺏어서 프로레타리아에게 평등하게 나눠준다. 요 완전 나 빨갱이라고 카밍아웃 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한심한 게 그런 속된 말로 아가리를 벌리는 인간을 여전히 좋아하는 그 국민들이 정말 개돼지 맞구나. 저런 인간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북한의 법무부 장관이 되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됩니까? 남한에 죽은 사람을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끝까지 수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국민의식의 선진화. 여러분, 국민의식은 대통령이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교육원장이 이미 새마을운동도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국민교육원장 요번에 이 구미시장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박정희 대통령 내세우는 게 구미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젊은이들로 내려가서 격렬하게 거기서 아주 사과를 요구하고 요번에도 또 행사를 하고 동영상을 만드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거기는 도시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득을 다 보고 이제 와서 그 원조를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거 쓰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럽니다. 여러분, 민주국가의 주인은 시장이나 대통령이 아니죠. 그렇죠?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건 장관이 뭐라고 하건 시장이 뭐라고 하건 가만 놔두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문재인 대통령으로 임무 줘서 너는 우리의 국민의 종이야.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식이 아직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선진화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상태를 도시 주변에 갑자기 이렇게 있던 토지가 바뀌어서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그럴 때 졸부들 있죠. 졸부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졸부 스타일의 국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대통령 죽었을 때 여기서 총 쏴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분이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검시하던 의사가 you kidding? 여기 혁대가 다 빵꾸나고 이런 허름한 옷을 입는 분이 무슨 대통령이냐. 믿질 않은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전두환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때 현찰 9억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18년을 독재한 사람이 돈이 금고에 9억밖에 없다 하면은 얼마나 청빈하게 살아온 거 이미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김대중의 재산 다 조사해봐. 노무현의 재산 다 조사해봐. 박정희의 재산 다 조사해봐. 누가 정말 시커먼 검은 돈을 먹고 지금도 세상을 더럽게 하는지. 이놈들은요, 좌빨들은 보수의 부정부패를 얘기하지만 지네는 썩은 분들어졌습니다. 벌써 보수 좌빨의 22번 선거에 참여했던 한 사람을 아는데 백기환이 저녁엔 주색에 물들어서 여자들하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데 낮에는 와서요 혁명 시민운동가처럼 한다는 거야. 목사님 알면은 저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모여서 돈을 어떻게 하고. 이건 더 썩어면 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이제는 시민사회가 띵크탱크가 주도해서 그것을 국민의식을 계몽하고 선도해야 되겠다. 계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예요. 이 사람들은 유구한 우리의 역사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관심 갖는 게 상고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성경 예수만 찾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일본에서 왜곡한 일본의 식민사관에 딱 세뇌가 되고 또 서양식의 기독교 사관에 다윈 이후에 진화론, 약육강식의 법칙이 기독교 선교사들에게도 전달돼서
서양식으로 살리고 우리나라 전통을 다 죽여야 되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평신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 선교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상고사 해갖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서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저 헝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스키타의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이 어디까지냐? 북미, 남미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여기에 가장 중심되는 민족이 바로 동이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단군을 신화라고 해버리고, 아니 역사의 기록이 쫙 남아있고 전 세계 고인돌의 75%가 한반도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너무 많이 없애버려갖고 지금은 한 45%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반도에는요 역사와 전통 문화가 무지무지 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화를 지금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같은 데 보면요 단군에 대한 역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고유의 것을 다 없애버렸어.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국 거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제는 우리 고유 역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놈들은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을 1919년 우리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부터 대한민국에는 이동희 씨라는 빨갱이 공산당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건국때서부터 공산주의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그 정도 그 깊이를 모르고 이동희를 통해서 러시아 코민테른의 자금도 받고 사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건국의 기본은 아닙니다. 근데 이놈들은 거기를 시작해서 그 전 동학까지 흘러들어가서 봉건 시대의 우리 시민혁명, 이것을 공산주의의 뿌리로 보고 동학서부터 지금까지 100년 전쟁으로 우리나라 5천년, 7천년 역사를 다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 부분 봐야죠. 그러나 그 부분만이 우리나라 역사가 다가 아닌데 얘네들 그거 다 뒤집으려고 해갖고 지난 4월 11일 날에 2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준비한 우리나라 역사 뒤집으려고 하는 걸 미국의 트럼프 형님이 어떻게 한 방에 날렸습니까? 지난번 4월 11일 정상회담에 다른 나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려면 우리는 어느 날짜가 좋습니까? 그쪽은 어느 날짜가 좋습니까? 하면 외교부에서 해갖고 서로 간에 조율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문재인이가 4월 11일 날 역사를 왜곡하려고 이 광화문 광장 다 뒤집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통쾌하게도 우린 다른 나라 앞실 없어. 4월 11일 날로 그날 겨들어와 해갖고 그날 뭐 했어요? 2분 딸랑 2분 정상회담 했잖아요. 요번에도 가서 이거 정상회담도 아니죠. 이 정도로 미국은 압니다. 이제는 이놈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까지 다 뒤집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첫째로 우리들이 몰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상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에 미친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상고사 공부하셔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공부 안 하면 무식해서 자녀들에게 얘기 못하. 뭐 전교조 때문이다. 걔네들이 죽어도 전교조 때문입니까?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해야죠. 교회에서 해야죠. 교회에서 너무 성경만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을 우리 자녀들, 우리들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정치가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민사회에서 해야 되겠다. 띵크탱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한국, 미래한 한국, 세계 속의 한국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앞장을 서겠다. 이제는 그 세 가지 말씀드린 뉴코리아, 새로운 한국, 그 다음에 위대한 한국, 세계 속의 한국을 제가 풀어서 요거 좀 더 약간 길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코리아 리더십 아카데미는 집단지성과 집단 리더십의 뉴 패러다임으로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계도하고 실추된 국격, 대한민국 국격 지금요 엄청 떨어졌어요. 대한민국 보니까 법무부 엉터리구나. 대한민국 국회 엉터리구나. 요번에도 BBC에서 처음에도 그래도 지금까지 대통령 이거는 political indictment,
정치적인 탄핵이지 이 사람은 범죄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국격이 엄청 실추됐습니다. 실추된 국격을 회복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세워주며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세우고 뉴코리아를 만드는 일에 앞장선다. 이게 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Great Korea. 위대한 한국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 개발 연구원들의 주도하에 국민들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역동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소진하고 있는 우리의 역량과 지혜와 열정을 긍정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그레이트 코리아의 새 역사를 창조한다. 여러분, 미국이 60년도 후반에 이렇게 보수가 완전 전멸해서 they don't know what to do,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젊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아버지가 큰 사업가라서 사업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국회의원 보좌관 하다가 더 이상 정치가들에게만 맡겼다가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이 위대한 우리 아메리카가 다 무너지겠구나. 지금 좌빨들 있듯이 미국에도 좌빨들이 있어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게 브루킹스 인스티튜트, 브루킹 연구소에서 이 좌경화, 그 다음에 휴머니즘 쪽으로 다 끌고 가 1927년에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좌빨 사상이 드글드글합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수의 뜻 있는 젊은이가 후어라는 맥주 회사에 가서 내가 이런 띵크탱크의 비전이 있으니까 나에게 기금을 전적으로 주십시오 해서 2200만 달러의 거금을 뜯어냈어요. 술 만드는 맥주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노력하자 해갖고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허름한 극장을 하나 얻어갖고 이 양반이 13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시작한 게 오늘날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정책에 브루킹스 연구소하고 헤리티지 재단하고의 비교를 말씀드리면요. 브루킹스 연구소는 연구원들이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역사도 벌써 27년이니까 100여 년 가까운데 이 헤리티지 재단은 7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50여 년 돼요. 근데 지난 50년 레이거노믹스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브레인 중에 가장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바로 에드윈 퓨러예요. 30년간 거기 이사장을 하고 지금도 거기는 300명, 1000명 대 300명인데 여기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 사회 모든 분야는 아니에요. 각각 띵크탱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네가 연구해서 국회의원 정치가들에게 갖다 제시하고 로비 활동하면서 이뤄낸 정책이 여기서 만들어낸 정책의 65%가 미국의 정책으로 어답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의 힘이 바로 정치인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시민의식이 선진화가 돼갖고 자기네가 연구하고 영향력 미치고 교육하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스터디 그룹 만들었어요. 그리고 팜플렛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다가 그 비전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정치 쓰레기들에게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아요. 인생을 걸으려면은 이런 데다 걸어야죠. 우리 젊은이들 교육하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가 데모하고 마이크 잡으려고 목사 그만뒀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에요. 사람 키우는 일 적어도 30년 작업을 해야 되겠다. 제2, 제3의 저와 같은 분신들을 만들어 놓는 일을 위해서 저는 특수목회, 특수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진 지금 보수 진보로 나눠서 이거 wasting time and wasting energy, wasting money 하잖아요. 그거를 긍정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 정치인들 그 비전 없습니다. 김문수 씨가 벌써 태극기 운동 한 2년 하더니 작년 추운 때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을 하고 같이 리더들하고 식사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느 정당과 어느 그분이 만세의 나라를 구해줄 수 있으리라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꿈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꿈은 안보 계통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 목사 성도들이 나오는 것.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대한민국 만세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기네 정당에 대해서 잘하겠어요. 그 인간들이 자기를 비롯한 그 인간들이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다음 공천에 공천 받느냐 내가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1, 2, 3순위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애국 통일 이런 거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글로벌 코리아 여기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리더십 아카데미는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으로 무장된 글로벌 리더들을 양성하고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뭐예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몇 가지를 제가 책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터미널로지 단어가 있습니다. 고종 대원군과 고종의 쇄국정책, 문재인의 신쇄국정책 제가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그렇죠? 19세기 말에 쓰나미가 밀려 들어와서 그때 고종이 이미 19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야 중국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영국에서 한 대 몇 개만 갖고 와서 치니까 그 대단한 나라가 작살이 나더라. 그러면 우리도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해군 나라니까 해군하고 문명을 받아들이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메이지 유신을 그로부터 10년 15년 있으면서 1860년서부터 이 사람들은 메이지 유신을 했습니다. 밀선 타고 나가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쇄국정책 꽁꽁 들이차갖고 이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이가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대륙 문명과 해양 세력의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어디에 줄 서야 되는가? 고종이 잘못 판단했던 게 뭡니까? 중국하고 처음에 손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청일 전쟁으로 중국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손잡은 게 러시아. 러일 전쟁 나가버렸죠. 우리가 잡았던 갓근 다 떨어지고 일본이 그 정도로 강대국이 되는지 너가 쇄국정책 쓸 때 쪽발이라고 욕하는 일본은 벌써 준비를 해군력 군사력으로 다 무장한 거예요. 멍청한 지도자 때문에 총 한 번 칼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나라 뺏기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이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신쇄국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때와 다르게 21세기의 한반도를 향해서 몰려드는 쓰나미는요 최초 강대국이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러면 형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거기 바지가랑이 잡아야 되는데 계속 뒤통수 치잖아요. 지금 한미일 동맹 통해서 인도 퍼시픽 라인 방어선 해갖고 러시아는 이미 발톱 빠진 종이 호랑이니까 중국 요리하겠다 해서 전략을 펼쳤으면 우리 큰형님이 다행히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얼른 그쪽에 붙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작년 재작년 11월 달에 여기 와서 그 정책을 얘기하고 절대로 6.25는 일어났지만 통일은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 통일을 자기가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만큼 큰 백인 세계 초슈퍼파워인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떠날 때 트럼프 뒤통수에다 뒤통수를 친 게 뭐예요? 삼불 정책 아닙니까? 우리는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한미일 동맹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인도 퍼시픽 라인 하지 않겠다. 세 가지 불정책.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면서 친중국 정책, 친북한. 북한은 이미 쓰레기나 마찬가지고 아니 어디 거기를 잡아요. 이놈이 지금 신쇄국 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쫄딱 망하게 일보 직전에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런 동북아의 흐름을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런 큰 그림을 보면서 이런 큰 그림에 태극기 흔드는 거 중요하지만 미국하고 어떤 대외 외교를 해야 되겠다 알면은요 여기서 태극기 운동만 할 때가 아니죠. 좌빨들은 지금도요 매일매일 미국의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공화당까지 로비 활동을 하면서 북폭만을 하지 말아라. 개성공단 폐쇄하는 거 해제해라. UN 대북 제재 해제해라. 1년, 2년 사이에 2,200만 달러씩 로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형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남한에서 무슨 짓을 해도 형님이 다 도와주겠지. 어린 반프로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인들이 우리 글로벌 코리안들이 이미 전 세계 178개 국가에 740만 명이 나가 있어요. 대통령 웬만한 정치인보다 동북아 정세나 세계 정세를 더 훤히 꿰뚫는 사람들이 민간인 중에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썩히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 와서 제 주변에도요. 정말 저런 분들 대단하다 그 경륜이. 그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 브레인을 돈으로 못 도와주면 와서 연구위원으로 도와주십시오. 논평 써내고 정책편에서 정당에 갖다주고 국민 계몽운동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리더들을 양성하고 더 이상 음물 안의 개구리 그 다음에
차세대 지도자들을 발굴 육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30년 좌빨들이 지금 40대가 정말 힘든 게 이미 전교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중간층으로 가서 허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좌빨들 문재인 하나 제거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좌빨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자녀들, 조카들, 가족들. 그래서 이제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발굴 육성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바탕을 둔 강력한 통일 비전으로 국난을 통한, 여러분 이런 때에 전라도 사람 하나, 충청도 사람 하나, 경상도 사람 한다고 국론이 통일됩니까?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행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지금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게 광주 민주화 성지에 한 번은 공개적으로 가고 한 번은 몰래 갔다 온 거. 저는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황교안 주변에서 어드바이저를 하는 놈이 통합이란 이름으로 광주 민심을 품어야 된다 해갖고 적당히 그거 이명박의 중도 노선과 똑같지 않습니까? 빨갱이들이요, 좌빨들, 종북 좌빨들이 이렇게 포용한다고 품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지금 위험한 정책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김현장이라는 실명을 댈 수 있습니다. 왜? 그 인간이 광주 사태 때 뭐 했는지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김현장은요, 미문화원 방화 사건 요것만 알고 있는데 안 해요. 광주 사태 때 모든 선동의 중심에 있던 인간이에요. 그러면 대북정보나 이 악한 세력을 다 알던 인간인데 이름이 언제 원로회의에 와서 사무총장을 하고 어느 세월에 황교안의 특별 어드바이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황교안에게 뭘 어드바이저 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그대로 가만둘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강력한 통일 비전의 바탕을 둔 통합. 저는 통일 쪽에 대해서 20년을 고민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통일 정책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만약에 문재인이가 우리와 생각이 같다면요, 통일 정책 하나로 새마을운동 통해서 일자리 창출했듯이 저는 수십만의 일자리 창출 그거 비전까지 다 있어요. 구체적인 세부사항. 북한 통일하기 이전에 어떻게 통일운동을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한국의 통일밖에 없다. 한국이 먹는 통일인데 북한 사람들 자존심 상할까봐 등등한 통일이라고 하지만 국민 소득의 차이가 45대 1, 개인당 소득의 차이가 22대 1 되는 나라에 통일이 된다면 누가 주도해야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22배 개인이 잘 살고 45배 나라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주도해야죠. 그래서 강력한 통일 비전으로, 그 다음에 통일 한국의 꿈을 실현하는 탱크탱크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문화 강국으로서의 인류 문화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꿈꾼다. 국민교육 헌장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교육 헌장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예?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예. 저는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아니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만 명문이 아니라 1968년 12월 5일에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 헌장은요, 저는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두고 남을 만한 명문이고, 정말 이런 비전이 심화 확충 발전되면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지금 젊은 애들 그 정도 정신이 있습니까? 끼껏 알아봤자 백두칭송위원회 미친 짓거리죠. 거기에 무슨 세계화의 비전이 있고 통일 글로벌 인류 공용의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김영삼 정권 때서부터 이거 살살살 없애기 시작했잖아요. 미친놈이죠. 이런 좋은 비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런 비전을 다시 이제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잘 먹고 살 만한 됐는데 이제 세계 속에 코리아가 뭘 기여할 때다.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인류 공용의, 왜? 우리 단군 사상의 가장 기본이 홍익인간 사상 아닙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예수의 사상과도 우리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전, 우리 한국은 이미 5,000년 전에 이런 대단한 세계에 파괴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너희도 꿈을 크게 가져. 전 세계 어느 나라에 178개 국가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의 진취 도전 정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이 정치인들이 말아먹은 국격을 우리가 기어코 회복시키고 세계 속에 뉴 코리아, 그 다음에 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한국, 그 다음에 글로벌 코리아, 세계 속의 한국의 비전을 정치인들만 못하고 있죠. 경제인들이 이미 세계 속의 글로벌 코리아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고, 연예인들, 저 스포츠인들, 문화인들, 심지어 음식, 어떤 것도 정치만 최소한도 2류, 3류만 돼도 되는데 5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국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준비가, 이런 비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앉힌들 이게 됩니까? 그러면 과도기의 집단 지도 체제로 하면서 결국은 이 정신은 우리 국민운동으로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어 맥주회사의 돈을 뜯어와갖고 창고에서 13명이 모여서 할 때 누가 미국의 정책의 65%를 거기서 주도한다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꿈을 꿨을 뿐만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거기에 1년에 10불 이상씩 내는 사람이 7천만 명이 넘어요. 그런 개인의 기부금, 그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우리 미국의 위대한 정신을 정책적으로, 교육적으로, 대외 외교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연구하고 로비 활동을 하는 거예요. 7천만 명 이상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위대한 미국을 지금도 지탱해 나가는 게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엑기스죠.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뭐 황교안하고 대나도 국제정세나 동북아 정세, 안보, 외교 절대로 뒤지지 않는 분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는 정치, 폴리티컬 메시아, 정치 구세주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겠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환상을 버리고 우리가 국민의식 개혁 계몽 활동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데서 뜻이 있는 분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정치권으로 갈 사람, 언론으로 갈 사람, 교육계로 갈 사람 가고 우리 젊은이들 교육시켜서 들여보내는 거죠. 저는 그게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국회의원 가방 못지나 끌려다녀서 지금 공천받아갖고 되니 그런 인간들이 무슨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행히도 여기서 우리 회장단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저도 처음서부터 저는 띵크탱크의 비전을 갖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걸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했더니 지난주 우리 임시회장단 모임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거는 뭐 완벽한 그림은 아니에요. 또 생각이 다른 분도 있고 조금씩 고쳐갈 수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블루프린트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여기